뉴욕의 코로나19 확산세도 심상치 않아서 2차 유행 공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주 당국은 2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 집에서도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나섰습니다. 다른 주들에서도 코로나19가 가파르게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들은 코로나19 초기인 올 봄에 시행했던 자택 대피 조치를 다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후 소송전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핵심 경합주들을 상대로 당선인 확정을 저지하는 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선거표를 전부 손으로 재개표하기로 한 조지아주의 브래드 래펜스버거 국무장관이 조지아주에서 부정투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움직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3만 963명 늘어난 1,084만 864명, 사망자는 858명이 늘어 24만 8,256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4,567명이 늘어 58만 2,424명, 사망자는 11명이 늘어 3만 3,909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741명이 늘어나 27만 3,112명, 사망자는 19명이 늘어 16,626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158명이 늘어 8만 5,899명, 사망자는 10명이 늘어 4,7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의 코로나19 확산세도 심상치 않아서 2차 유행 공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은 특히 지난 코로나19 사태로 큰 희생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뉴욕주 당국은 2차 유행을 막기 위해서 집에서도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나섰습니다. 어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기자들과의 전화회견에서 사적인 실내 모임 인원수를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밤 10시 전까지 술집과 식당, 헬스장의 문을 닫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 명절을 앞두고 시행되는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뉴욕 주민들은 자택에서도 10명 이상 모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밤 10시 영업 제한령은 주류 판매 면허를 가진 레스토랑과 바 그리고 헬스장이 그 대상으로 10시 이후에도 식사 테이크아웃은 가능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바와 레스토랑, 헬스장, 홈파티는 코로나19 확산이 주로 발생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뉴욕주에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641명으로 이 중 1,000명 이상이 뉴욕시에서 나왔습니다. 빌 드블라디오 뉴욕시장은 트위터를 통해 최근 7일간 뉴욕시의 평균 양성률이 2.52%에 달해 지난 6월 초 이후 가장 높다면서 지금이 2차 유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뉴욕주와 왕래가 잦은 이웃 뉴저지주와 커네티컷주는 뉴욕보다 상황이 좀 더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도 식당 실내 식사를 다시 제한했고 커네티컷도 모든 사적 모임의 참가자 수를 10명 이내로 제한한 상황입니다. 다른 주들에서도 코로나19가 가파르게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들은 코로나19 초기인 올 봄에 시행했던 자택 대피 조치를 다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최대한 집에 머물도록 권고하고 특히 매사추세츠주는 야간에 자택 대피 경보를 내렸습니다. 스티브 시솔락 네바다 주지사는 앞으로 2주간 자택 대피 2.0이란 명칭의 자발적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솔락 주지사는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기업체, 사업장들이 가능한 한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주민들은 사람들을 초대해 저녁 식사나 파티 등을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도 10일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버스 주지사는 외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집으로 부르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며 집에서 하는 저녁 파티나 친구와 같이 잠자기, 친구와의 놀이 약속을 취소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주에서도 이미 비슷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는 지난주부터 주민들에게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는 집에 머물도록 권고하는 자택 대피 경보를 시행했고 로드아일랜드주도 주말에 비슷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식당 등에 대한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창설한 태스크포스 형태의 코로나19 자문단 가운데 한 명이 앞으로 4에서 6주간 미국을 봉쇄해야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락다운을 해야 백신이 나올 때까지 신규 확진자와 입원자 수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CNBC에 따르면 마이클 오스터홈 미네소타대 감염병 연구 정책센터장은 어제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에서 앞으로 4에서 6주간의 봉쇄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터홈 센터장은 바이든 인수위원회가 창설한 태스크포스 형태의 코로나19 자문단에 소속된 13명의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4에서 6주 동안 사업장을 폐쇄하고 임금 손실분을 보전해주면 코로나19 사태를 통제하고 백신이 승인 유통될 때까지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국적인 락다운이 전 세계가 백신을 기다리는 동안 신규 확진자와 입원자 수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정부 차입으로 개인들의 임금 손실분을 충당할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4에서 6주 정도 락다운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터홈 센터장은 이런 통일된 락다운 조치가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그랬듯이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그 전에 경제를 회복시키면서 내년 1, 2분기에는 백신 보급을 향해 순항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오업체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를 분석할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시험에 착수했는데 수일 내 분석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3상 임상시험 실시 지역의 감염률이 지난주 두드러지게 높아지면서 시험 참가자 가운데 확진자가 시험 결과 잠정 분석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53명 이상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상시험에 들어간 백신 후보 물질의 효과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시험 참가자 중 백신 후보 물질을 접종한 사람과 가짜약을 접종한 사람의 비율로 측정됩니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시험 분석 결과를 얻으려면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정 수에 다다라야 하는데 53명은 모더나와 FDA가 협의해 결정한 숫자입니다. 모더나는 7월 27일 미국 89개 도시에서 참가자 3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3상 시험에 착수했습니다. 임상시험 분석 결과는 이르면 수일 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파이낸셜 타임스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 모더나가 수일에서 일주일 내 화이자가 일주일 전 한 대로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더나의 백신 후보 물질이 90% 안팎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분석 결과가 좋게 나오면 이달 중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대선에서 자신이 이겼다면서 대선 불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이겼다며 선거 사기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가 이겼다며 선거 사기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감독관이자 소위 공화당원이라고 주장하는 엘 슈미츠라는 사람이 선거가 얼마나 정직하게 진행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가짜 미디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그는 산과 같은 부패와 부정을 부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필라델피아시 개표 감독 책임자 3명 중 1명인 엘 슈미츠는 CBS 탐사 보도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선거날 행사한 표든 선거 전에 행사한 표든 정당한 유권자가 던진 표를 집계하는 것은 부정도 사기도 아니며 그것은 민주주의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이 공화당원이라고 밝히면서 당적을 떠나 표를 집계하는 데에서는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필라델피아 선거 관련 공무원들이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승리를 주장하고 선거 불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알래스카주의 대선 개표 결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선거인단 수는 217명으로 늘어났지만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뒤집기엔 역부족입니다. 대선 패배 후 소송전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핵심 경합주들을 상대로 당선인 확정을 저지하는 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상 승자 확정 시한을 넘기면 선거인단 임명권이 주의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곳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 등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경합주의 당선인 확정을 저지하는 전략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전략은 법원이 주정부의 선거 결과 확정에 제동을 걸도록 해서 결국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선거 인단을 선출하게 하는 시나리오라는 분석입니다. 만약 주 당국이 공식 승자를 발표하지 못하거나 확정 시한을 넘기게 되면 헌법에 따라 선거인단 임명권은 주의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한 곳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투표할 선거인단이 임명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까지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니아주와 미시간주, 애리조나주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은 모두 주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들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수는 도합 47명으로 만약 법원이 트럼프 캠프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 대선 결과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로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려면 대규모 선거 부정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트럼프 캠프 측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측했습니다. 대통령 선거표를 전부 손으로 재개표하기로 한 조지아주의 브래드 래펜스버거 국무장관이 조지아주에서 부정투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투표용지가 정확하게 집계됐다고 믿는다면서 수기 재개표 결과가 이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조지아주의 래펜스버거 국무장관은 어제 CNN 인터뷰에서 조지아주에서 부정투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래펜스버거 장관은 전부 손으로 하기로 발표했던 조지아주 재검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선인 간 현재 표차가 뒤집힐 정도의 이변이 발생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는 98% 개표를 완료했고 바이든 당선인이 14,000표 차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앞서 래펜스버거 장관은 결과가 막상막하라며 카운티마다 전부 수작업으로 재개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래펜스버거 장관은 우리는 기계로 투표용지가 정확하게 집계됐다고 믿는다며 주 전체의 수기 재개표 결과가 이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조지아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지아를 지역구로 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래펜스버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래펜스버거 장관은 백악관이 재검표 압력을 가한 건 아니라면서 그들은 자신에게 전화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애리조나주의 마크 브루노비치 법무장관도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아직 개표하지 않은 표를 확인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브루노비치 장관 역시 공화당 소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움직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도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 주장에 동조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며 웹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오늘 14일 워싱턴 DC에서 집회 참가를 호소했습니다. 11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 언론들은 100만 마가 행진, 트럼프를 위한 행진, 도둑질을 멈춰라 등의 이름을 내세운 단체가 오늘 14일 워싱턴 DC에서 행진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의미하고 도둑질을 멈춰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을 두고 도둑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극우 성향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즈와 백인 우월주의 집단 신나치 그룹 등도 집회 참가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웹사이트 트럼프를 위한 행진에는 14일 정오에 워싱턴 DC 프리덤 플라자에서 모이자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은 공화당 표를 무효로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것을 막는 것은 미국 국민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집회 참가를 호소했습니다. 일부 보수 인사들도 소셜미디어로 집회 소식을 알리며 참가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의 계획대로 100만 명이 워싱턴 DC에 모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프리덤 플라자에 모일 수 있는 규모를 13,000명 정도로 추산했고 집회 측이 아직 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실직자 수가 4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0만 9천 건으로 최근 5주 사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0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4만 8천 건 줄어든 규모로 최근 5주 사이 감소폭이 가장 컸고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3만 1,000건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3만 6천 건 감소한 67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각 주에서 최대 26주까지 지급하는 정규 실업수당을 소진한 장기실직자들이 연방정부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으로 갈아타면서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6만 건 증가한 414만 건에 달했습니다. 외신들은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코로나19의 최근 급증세와 이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앞으로 몇 달 동안의 시장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인 충격을 미치기 전인 지난 3월 초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21만에서 22만 건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지역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들의 주의가 당부됩니다. LA 수도전력국 DWP에 따르면 오늘 아침 크렌셔 지역 버킹엄 로드와 오바마 블루버드 인근 도로에서 8인치 대형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당 지점에 주차돼 있던 벤 차량 앞바퀴가 싱크홀에 빠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 20여 명의 DWP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국은 도로 복구 작업을 위해 버킹엄 로드와 오바마 블루버드 사이 구간을 폐쇄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 제품 로메인 상추가 이콜라이균의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타니무라엔 엔틀사는 일부 로메인 상추 제품에서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제품은 2020년 10월 15일이나 10월 16일이라고 적힌 라벨이 부착된 낮게 포장돼 있는 로메인 상추입니다. 제품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19개 주와 푸에르토리코의 월마트 등지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니무라엔 엔틀사는 리콜 대상은 대부분 회수됐지만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섭취하지 말고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LA에 본부를 둔 미주 민주참여 포럼은 11일 116대 연방의회가 종료하고 내년 1월 117대 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선언 결의안 재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로카나 의원이 발의한 종전선언 결의안은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116대 의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하원에 제출된 이 결의안에는 현재까지 민주당 51명, 공화당 1명 등 모두 52명의 의원이 지지 서명을 마쳤습니다. 한인회에 새로운 기부문화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뉴욕 한인회 코로나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 2차 수혜 신청 접수가 13일 마감됩니다. 이번 캠페인의 수혜 신청은 2차까지만 받고 캠페인 기부금 접수는 계속 진행됩니다. 수혜 신청 자격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나 실업수당 혜택에서 제외된 소외계층으로 뉴욕 한인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세청이 해외 납세자를 위한 온라인 세무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사태로 온라인 강의와 실시간 세무설명회로 11월 19일 오전 7시, 11월 25일 오후 8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참석을 희망할 경우 참가 신청서를 11월 15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참가 신청서는 주 뉴욕 총영사관 웹사이트 공지사항 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는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동영상 강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KCC 한인동포회관이 오늘 19일 오후 7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웰빙 정신건강 세미나를 엽니다. 온라인 줌 미팅 방식으로 열리는 세미나는 부모 자녀 간의 갈등과 일상 스트레스 관리법 및 해결책이 논의됩니다. 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각 한국어와 영어로 강의가 제공되고 세미나 신청자에게는 줌 미팅에 참여할 수 있는 접속 주소가 제공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 약하게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때때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이른 저녁까지는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